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곳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면 냉매 배관 자체를 아예 안 넣어줍니다. 이 옵션들을 단일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실의 인테리어는 상당히 올드한 편입니다. 정말 하나마나한 조명 옵션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청약이 예정된 우미린 더 센텀의 인테리어 옵션을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의 옵션질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곳에 분석을 요청하신 구독자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왜 요청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먼저 가장 최악인 두 옵션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관 팬트리의 옵션에는 시스템 가구, 신발장 한 칸, 그리고 도어, 센서 등의 상부의 간접 조명 등박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진짜 문제는 현관 팬트리 안에 있는 센서 등인데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곳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현관에서는 중문 옵션도 함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패키지를 구성해놨고 패키지를 선택하면 가격을 10만원 할인해줍니다. 또 최악인 곳은 주방 팬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팬트리 옵션은 160만원이나 하고 여기에 시스템 선반도 포함되어 있지만 슬라이딩 도어와 센서 조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상부의 조명이 아예 빠집니다. 조명과 시스템 선반은 그렇다 쳐도 이 옵션 구성에서 슬라이딩 도어는 진짜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옵션을 이렇게 구성하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조명이 빠진다는 건 정말 보지도 못한 구성인데요. 이 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은 이 옵션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간혹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어도 거실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실 텐데 이 아파트는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면 냉매 배관 자체를 아예 안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청약이 끝나고 삼성이든 LG든 제품을 선정하게 되고 입주 예정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두 가지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디귿자형 주방과 알파룸, 하나는 넓은 주방을 가질 수 있는 타입입니다. 비용이 무상이어서 착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와이드형 주방에 따라 붙는 상품들은 모두 유상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약간 애매하게 마감을 해서 주방 장식장 옵션을 선택하게끔 유도하고 아일랜드 장도 유상 옵션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옵션들을 단일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장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방의 상판과 벽부, 싱크볼과 수전도 선택해야 되고 멀티 콘센트에 상부장의 조명까지 싹 다 묶여있는 옵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일랜드 장을 선택하지 않고 장식장만 선택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주방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장식장만 선택할 경우에 장식장에만 엔지니어드 스톤이 마감되기 때문에 주방의 상판은 기본 옵션대로 인조 대리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조 대리석은 눈에 띄게 다른 색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식장과 주방 색상이 달라서 분명히 신경 쓰일 것이고 결국은 주방 패키지 옵션 선택 자체를 유도하게 됩니다. 디귿자형 주방에도 마찬가지로 주방 팬트리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에는 굳이 유리 도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됨에도 유리 도어를 구성해서 패키지 옵션 가격을 높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팬트리의 센서 조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냉장고장을 무려 11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안 넣으면 그냥 빈 공간이 됩니다. 간혹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에서 냉장고장 옵션을 판매하는 경우를 보긴 했는데 이런 구성에 냉장고장까지 돈 받고 파니까 너무 지독해 보입니다. 주방에서는 이 모든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방 패키지 옵션도 구성했는데 주방 패키지를 선택하면 선심 쓰듯이 50만원을 할인해줍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이곳이 파주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점 때문입니다. 파주는 입지적인 특성상 서울과 멀고 교통이 불편했던 단점이 있었지만 GTX라는 광역 교통망을 통해서 서울과 접근성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도시고 주변 시세도 서울에 비해선 확실히 저렴해서 현금이 적은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의 땅 같은 곳입니다. 정말 서민층들에게 제공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서울 아파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옵션을 구성했다는 게 정말 괘씸합니다. 그럼에도 이 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서울의 분양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수용하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테리어 쪽도 디테일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와이드한 주방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시원한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주방에 넓은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는 마음에 드는데 84B 타입은 이 창이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왠지 속상합니다. 주방에 기본 적용되는 인조 대리석이 자재의 사양으로만 보더라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사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게다가 주방의 하부장이 약간 어두운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의 인조 대리석은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해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또 주방 뒷벽은 타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구성의 주방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상판과 뒷벽 사이에 경계도 생긴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의 공간 구성도 아쉬운 편인데 세탁기의 배치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선 여기에 접이식 선반을 설치해줬는데 워시타워를 사용하려면 선반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배수구를 여기다 만들었는데 이러면 세탁기의 배수 라인이 바닥을 따라서 중앙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배수구를 만든 건 이쪽에 손빨래 수전이 있어서 바닥의 구배를 이쪽 방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 구배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다 보니까 세탁기의 배수 호스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실의 인테리어는 상당히 올드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인테리어 지향점이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난간대는 철제 난간대를 사용하고 있고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 옵션이 있으며 타일과 아트월, 시트 판넬 색상을 비슷한 색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을 통일해 놓으니까 전혀 옵션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옛날 인테리어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가형 아파트에서 시트 판넬이 들어가는 시트의 무늬를 꼭 이걸로 사용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장 만만한 사양이니까 사용하는 것이고 그만큼 아파트가 저렴해 보입니다. 창호는 현대 LNC의 창호를 사용하는데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화 창호였는데 현대 LNC로 사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세부 사양에 그냥 이중창으로 표기된 걸로 봤을 땐 로이 유리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단열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단열 성능이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인테리어 사양이 특이한 건 기본형에서 제공되는 벽지, 타일 크기, 바닥까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과 사양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인테리어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에 돈을 썼는데 이런 모양이라면 저는 차라리 이런 모양에서 살겠습니다. 그나마 거실에서는 옵션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의 아트월 정도만 선택하신다면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거실 옵션에서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물천장의 조명이 이면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마나한 조명 옵션으로 보이는데 이곳에 들어가 있는 실링팬도 전시 품목으로 옵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실의 조명 옵션에는 주방의 조명 옵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개가 합쳐진 것 치고는 비용은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는 주방 조명이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비용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세부 사양을 보니까 왜 저렴한지 알 것 같습니다. 루버 천장의 안쪽에 마감된 자재가 시트지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 시트지가 시트 판넬에 들어가는 시트지랑 동일한 사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조명 자체도 전부 다 비슷한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주방의 기본 조명과 거실에 있는 조명 그리고 우물천장 안쪽에 있는 조명도 비슷한 타입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공되는 자재를 통일해서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옵션을 선택했을 때 거실의 모양이 너무 별로라는 점 때문에 조명 옵션도 그냥 기본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방의 인테리어도 기본 그 자체입니다. 안방의 앞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데 이게 비상 대피 시설이긴 하지만 안방의 앞발코니 쪽에 설치된다는 게 뭔가 찝찝합니다. 파우더장과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도 옵션입니다. 일반형과 고급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델하우스에는 고급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 조절도 손쉽게 가능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급형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180만원의 가격 차이를 생각할 때는 굳이 여기에 이 돈을 들여야 되나 싶습니다. 침실 2나 3에는 세미 화장대 타입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옵션입니다. 드레스룸 옵션은 당연히 선택하고들 넘어가시고 침실 하나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하니까 여기도 패키지 옵션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욕실은 인테리어랄 것도 없이 그냥 저렴한 타입의 기본형 욕실을 갖췄습니다. 양변기도 투피스 타입의 하단 노출형 저가형 모델을 사용했고 세면대와 수전도 모두 저가 기본형입니다. 그나마 부부 욕실의 차이점은 수납형 샤워 수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욕실에도 옵션이 있는데 벽면에 600각 타일, 욕실장의 하부 조명과 비대일체형 양변기, 복합형 환풍기를 모두 묶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부부 욕실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주고 옵션을 구성했는데도 사양 자체가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비용 구성의 대부분이 욕실 복합 환풍기와 비대 일체형 양변기 때문인데 이 옵션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가전 옵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전의 가격과 사양이 후분양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사양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구형 가전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는 더욱 구형 가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설치 위치로 봤을 때는 인덕션과 전기 오븐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해서 설치하신다면 전기 공사가 번거롭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구형이더라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식기세척기는 입주 후에 별도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택해본 옵션을 정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차피 옵션을 다 선택하더라도 인테리어 사양이 고급스럽지 않게 나오는 만큼 최소 옵션을 선택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필수 옵션들이 사이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옵션비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옵션 가격을 더해보면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공공 분양에 비해서 확실히 가격이 조금 높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GTX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